네, 안녕하세요. 유리수와 유리해지는 시간 양심적 변명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블로그에 예전에 상속 관련해서 정리해드린 게 있었는데, 이제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은 이제 고유재산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나서 이 보험금을 수령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법무사님들, 세무사님들마다 이제 의견도 다르고 얘기도 다른데, 실제 세무사님들조차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관없이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 그렇다면 이제 왜 이런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유재산은 민법상 그 본래의 재산을 말합니다. 즉, 그 사람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과 별개로 수익자 고유의 재산, 그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와 수익자, 세금 이렇게 체크를 했을 때 일단은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받아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이제 자녀, 보통은 이제 자녀를 지정해 놓진 않고 이제 상속인으로 그냥 두겠죠.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민법상 그 돈의 특성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인의 재산인데, 그 다음 단계로 세법상 이거는 상속세를 물려야 되는 간주상속재산이 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 간주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 즉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중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지불한 보험금. 그래서 디테일하게 따지면은 계약자가 부모님이셔도 이 보험료를 내가 냈다, 즉 자식이 냈다, 상속인이 냈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은 상속세를 또 제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 문구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즉 민법상 이미 상속재산은 아닌 고유재산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 대신에 상속세는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법에 다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건 민법상이 아니라 세법상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도 되는데 대신에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이제 자녀고 수익자가 자녀일 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즉 여기서 계약자, 수익자가 중요한데, 보험에서 계약자는 이 보험 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적립금 자체가 계약자의 돈이 되기 때문에 계약자랑 수익자 같으면은 내 돈을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건데, 계약자가 뭐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라면은 부모님이 돈을 내고 자녀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제 증여나 상속이 되는 거라서, 계약자가 부모님, 수익자가 자녀일 때는 상속세, 계약자가 나, 수익자가 나일 때는 이제 세금이 없는 부분이고, 두 가지 케이스 모두 민법상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셔도 보험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깊게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계약자이신데 사망하기 전에 보험계약 대출을 받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요거를 제외하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외하고 받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채무관계는 부모님의 채무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상속을 한 경우에는 그 채무관계에 따라서 그거를 돌려주고 내가 나머지 금액을 받는 게 맞지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채무를 내가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인 그 채권이 그 채권 자체가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사망보험금을 100%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질문을 주셔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고,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알아볼 게 이제 생존보험금, 즉 실비,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살아 계실 때 지급이 되는 보험금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계약자, 수익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지는 거로, 부모님이 계약자고 부모님이 수익자면은
당연히 상속세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고, 그렇다면 이 돈은 부모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하신 후에 부모님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에는 복잡해집니다. 내가 그냥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상속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세로 봅니다. 그런데 내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했을 경우, 돈을 수령하는 시점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보험금 발생 시점은 보험 사고 시기입니다. 즉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증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셨을 경우에는 증여세가 물리는 거고 상속이랑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만 이제 법적으로 뒷팩에 들어가면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으시다면은 그냥 포기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차근차근히 이제 그 사건의 발생 시점과 수익자가 돈을 얻어야 되는 시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거는 계약자가 부모님, 수익자가 부모님인 실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했다면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와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자가 자녀, 수익자가 부모님의 경우에는 상속세, 정확하게는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녀가 돈을 내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시점에 이제 아프시겠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돈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녀에서 부모님으로 증여가 한번 일어나고, 그 부모님 돈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시 이제 부모님에서 자녀로 상속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비가 나갈 게 걱정된다면은 계약자도 자녀, 수익자도 자녀, 부모님만 피보험자로만 두면은 해결되는 문제라서 이런 케이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케이스지만 짚어보기 위해 넣어둔 케이스. 요렇게 자녀가 되면은 세금 없이 부모님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부모님에 대한 병원비를 대비하신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틀을 잡으시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전문 법무사나 이제 세무사분들과 상의를 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진행하셨어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무방하시다. 다만 이제 계약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금은 지불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존보험금은 그 계약자 상황에 따라서 잘 조절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속 플랜을 준비를 할 때도 어설프게 이제 뭐 계약자가 부모님을 해두시고 수익자가 자녀가 되면은 요 경우에는 상속 플랜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를 이제 자녀, 피보험자를 부모님, 수익자를 자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제대로 된 상속 플랜을 마련하실 수 있고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인지하셔서 보험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